기자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사안이 다소 복잡하고 처리 시간도 촉박한 상황이지만 오늘은 언론인 여러분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면서 향후 수집 방안을 가다듬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민호 세종시장의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조례안에 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포멀하게 할 일이 아니고 간담회라는 형식으로요. 편안하고 이렇게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는 데서 왜냐하면 요즘에 여러 가지 훅훅 언론에 많이 나오는 이슈들이 있어서 궁금해하실 것도 많고 입장도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있어서 간담회자들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우리 시민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시고 또 궁금할 뿐만 아니라 불안해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책연구원 문제, 이 정책연구원 문제는 제가 취임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았던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 자료를 통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역사가 짧은 건 있지만 이제까지 우리 연구원이 없었습니다. 대전 세종연구원 저러는데 정확하게는 대전연구원이에요. 행안부에 보면 악시도에 열리시는 연구원의 실타라고 그럴까 거기에는 세종에는 연구원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가 할 일이 굉장히 많고 또 2012년도에 이 탄생한 도시인 만큼 우리가 가야 할 여러 가지 연구 과제가 많은데 그걸 안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전연구원에 세종연구실을 우리가 만들어서 대전연구원의 대전시와 협의를 통해서 대전 세종연구원이라고 업무 협약을 맺고 그 안에 세종연구를 담당하는 실을 준 겁니다. 그 대전 세종연구원의 원장의 임명권을 대전시장이 가지고 있어요. 대전연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세종실에서 일하는 우리가 18명일 겁니다. 그 18명의 연구원의 임명권도 그 대전 세종연구원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사실 세종 그 시장은 이제까지 우리의 연구를 대전연구원에 있는 세종실에 위탁해서 그 실에서만큼 하는 우리 세종에 관한 연구를 하나 독자적 연구원이 없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인구가 적고 우리 출범 초기에는 그렇다 정치더라도 인구가 40만에 육박하고 있고 이제 우리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거라든가 행정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연구 과정이 굉장히 많은 그런 입장에 볼 때 연구는 확대 개편되어도 지금 시원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세종시에 없는 게 있어요. 교육원이 없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이 지금 읍면동까지 약 2,500명이 됩니다. 공무원이 임명되면 다 누구든지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교육훈련법에 세종시에 교육원이 없기 때문에 이건 충남도 교육원에 또 위탁을 주어서 교육을 받게 있습니다. 연구원과 마찬가지로 교육원도 우리 공무원 수가 적고 또 출범 초기에는 뭐 그런 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고 오히려 충남도나 대전시나 연구원이나 교육원이 잘 체제가 정비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 세종시의 공무원들이 배워야 할 것, 그리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할 내용과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가르치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내용하고 완전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독자적인 교육원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취임하고부터 쭉 가졌던 생각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난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교육원도 따로 가져야 돼요. 연구원도 따로 가져야 돼요. 다른 광역단체같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고 그것도 그렇게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인구 150만 2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무원 10,000명, 20,000명에 이르는 교육원을 하나 설립하는 거하고 인구 40만의 시에서 2,500명의 공무원들도 똑같은 그런 어떤 차원의 교육원을 별도로 만드는 게 바람직한 거냐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150만, 200만 명의 그런 주민을 있는 광역자치단체에서의 평생교육원과 우리 인구 40만의 어떻게 보면 아담한 천안보다도 작은 도시 아니겠어요? 거기에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때는 어떤 게 효율적인 것이냐를 생각할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육과 연구와 정책을 같이 통과하는 제가 욕심껏 명칭을 붙인다면 저는 세종 아카데미예요. 세종형 연구와 교육과 정책이 통합돼서 대학과 같이 연구도 하는 교수가 교육도 하고 또 정책도 발굴하고 그리고 그 연구와 그 교육의 내용을 꼭 공무원한테만 국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2,500명 그 공무원이야 뭐 숫자가 얼마나 크다고 시민과 같이 공부하고 시민과 같이 강의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 또 그런 게 더 바람직하다. 연구도 심도 함께 참여해서 뭐가 나쁘겠나.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우리 이제까지 갖지 못한 교육기능 그리고 그 대전연구원의 세종실로 있는 그 연구원을 분리해서 하나의 세종형 교육정책 연구기능을 통합하는 기구를 만들자. 그러나 우리도 40만이 아니라 점점 더 커진다면 그때는 또 그때 가서 별도의 연구원이라든가 또 별도의 교육원을 만드는 것도 별다른 시각으로 별도의 시각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렇게 추진해 왔던 것인데 이것이 작년 8월에도 의회의 조례를 통해서 상정을 시켰습니다. 이 개념이 좀 생소해서 그런지 의회에서는 뭐 주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됐느냐 또는 통합에 따른 시너지가 있느냐 뭐 이런 의견을 작년에 부결이 됐어요. 또 올해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많이 시켜서 또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뭐 의회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검토도 했겠고 또 뭐 5차례에 걸쳐 정회를 했다고 어떤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또 부결이 됐어요. 저는 이건 통과될 줄 알았습니다. 이건 또 부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에서도 기다리고 참아주다가 작년에도 저희들이 조례 제출했을 때 대전에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대전하고 협의하고 하니까. 근데 세종시 의회에서 부결했다고 그러니까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럼 세종시 의회에서 뭐 통과될 때까지는 계속 유지하자. 올해 또 부결됐다고 그러는데 대전시는 아시지 않습니까? 내년도를 목표로 충남하고 통합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연구실 계속 발굴할 일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전에서는 조례안을 바꿔서 대전 세종연구원을 세종자 빼고 세종연구원을 하겠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세종연구원에 있는 연구원조차 신분이 문제가 돼요. 벌써 당장.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임명권자기 나 임명권자지만 당신들이 이제 앞으로는 지도 감독하지 않겠어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누구의 지도 감독을 가지고 연구를 하죠? 임명권자가 누굽니까? 시장 임명할 수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통합연구원을 통과시켜 줘야 제가 임명을 할 수 있고 독자적 연구를 할 수 있고 그 연구원들의 신분도 유지가 되고 또 세종에 국한된 전문화된 연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의장한테 이 부분은 이렇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직권상정으로 해서라도 통과시켜 달라라고 해서 서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다시 이제 이 부분을 뭐 논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제 또 대전에서 그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가야 될 일이다 생각을 하고요. 교육원도 그렇습니다. 그 교육원도 작년에 그 조례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전체를 다 충남도 공무원교육원에 위탁하기는 체제가 아직 덜 정비가 돼서 신규 공무원, 세종시 신규 공무원이 한 1, 20명 돼요. 해마다. 그 1, 20명 되는 신규 공무원은 세종시만에 특화된 신규 교육을 시켜라 라고 제시를 해서 내가 지시를 해서
우리 평생진흥교육원에서 이미 시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줘야 될 조례인데 그것이 지금 부결이 된 상황이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의장과 상임위원장과 다 통화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를 좀 요청을 해요. 이 부분은 이제는 우리도 뭐 독자적이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런 통합적인 연구 시스템을 갖추어서 연구와 정책과 교육이 어우러지는 기구가 출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문화재단 또 이게 불거져 나와가지고 문화재단에 작년 한 6개월에 걸쳐서 감사를 했어요. 그것도 의회에서 감사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화재단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자기검증 기술서가 배출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문제인데 감사를 아주 심도 있게 했어요. 굉장히 센 감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다 받았고 그리고 문답서도 다 받았고 그런데 결론은 명의를 떠나서 어쨌든 우리 문화재단의 직원이 실수했다. 그리고 행정상의 잘못을 했다. 해서 중징계와 경징계가 감사원에서 말하자면 요구가 온 걸로 제가 오랜 기간 감사를 했고 또 심도 있게 감사를 했고 또 폭넓게 감사를 한 경우인 만큼 저는 그 감사 보고서를 받자마자 감사원의 내용을 최대한 겸허하게 수용해라. 그래서 중징계할 공무원은 중징계하는 공무원은 지금 자기도 억울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감사원이 그렇게 오랫동안 폭넓게 또 심도 있게 장기간 동안 한 감사라면 받아들이는 게 옳다. 해서 중징계 겸허하게 수용하고 즉각 수용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하고 감사를 하고 업무에 대한 좀 더 충실하게 또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밀접한 그런 노력을 기울여라 지시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대표 사퇴하라. 어제 민해총인가 거기 와서 대표자한테 기자회견 한 걸 말했어요. 사퇴하라. 그리고 시장한테는 사과하라. 뭐 이런 요구가 지금 의회에서 나왔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나왔고 그런 건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것입니다. 그걸 잘못했다고 변명할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는 마땅히 받아야 옳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원칙이 좀 더 성립이 돼야 돼요. 잘못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야지 잘못한 거 이상으로 책임을 지라고 한다든가 잘못한 거 이하로 뭐 면해보려고 한다든가 그래서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얼마나 잘못했느냐라는 판단은 누가 하느냐. 뭐 감사원만큼 정확하게 할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감사원의 그런 판단이야말로 가장 권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감사원에서 자기검증 기술서도 다 샅샅이 받고 모든 사람의 기술서도 본 걸로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후보자들의 지원 서류도 다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조차도 다 감사 받고 문답 받고 지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폭넓은 감사를 통해서 결국 내려진 결론이라면 수용하는 것이지. 그 수용한 것 이상으로 대표를 사퇴시켜라. 그 시장이 사과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장이 사과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엄밀히 생각하면 그 문화재단 대표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오로지 문화재단에서 추진을 한 거예요. 그 당시 대표가 한 것이고 대표는 임치위원장을 구성해서 임치위원회 전적으로 맡겨서 추진한 겁니다. 그런 걸 시장이 관여도 안 하고 관여할 권한도 없고 하지도 않은 일에 사과하라 라고 할 일이냐라는 생각이 저로서는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대표 입장도 그 전에 김정률 대표였지만 김정률 대표도 자기가 대표로서의 어떤 책임을 지는 것 정치적도 아니고 상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모르지만
실제로 문화재단 대표로서도 임추위를 구성해서 7명, 그 위원장이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한 일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대표가 다 일일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김정일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건 지겠다. 그리고 자기는 투명하게 했고 공정성을 해친 적이 없다라고 그 당시에도 그 대표 선임한테 자료를 뿌려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박영국 대표를 사퇴하라고 하는 것도 과도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감사원에서 그것이 사퇴할 정도의 이르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사퇴하거나 새로 선임하거나 라고 했겠죠. 그런 것까지도 포함시키지 않은 게 아니고 다 감사를 해본 결과 거기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이고 그 직원들의 중징계 경징계 깜이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그걸 받아들여야지. 그 사퇴할 일이냐라는 생각이 나는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퇴한다는 것도 좀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박영국 대표가 무슨 블랙리스트에 연루돼서 경징계를 받았다, 면책을 받았다. 라는 거 가지고 그걸 기술을 하지 않았다.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 무조건 사퇴해야 된다. 그런데요, 박영국 대표가 그 뒤에 사면을 받았습니다. 날짜에 불과. 사면을 받아서 견책 자체도 다 무효로 됐어요. 없는 걸로 됐습니다. 사면을 받은 사면의 효과는 그 이후에는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또는 행사상의 처벌이라는 것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박영국 대표가 작년 연말에 홍조, 근조, 훈장을 받았습니다. 사면이 됐고 훈장을 받고 그 전에 견책이 이런 것도 다 없던 걸로 이렇게 사면을 받은 사람한테 사퇴하라. 그건 좀 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할 때 그러면 사면의 효과는 뭐고 훈장의 효과는 뭐겠어요? 그리고 박영국 대표의 잘못이 무엇인가도 저도 그 감사원과 별거 따져봤어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검증 기술서를 허위로 제출하지 않았나? 또는 기재하는 데도 허위가 있었나? 아닙니다. 박영국 대표는 자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밝혔고 뭐 견책도 받았고 하는 거 자기검증 기술서에 썼는데 그리고 제출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제출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제출될 것이니 제출하라고 해서 써놓은 겁니다. 그거를 직원이 실수해서 제출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박영국 대표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게 사태 그 사안이 되겠습니까? 제가 좀 더 알아봤어요. 그런 임치위의 위원들은 그 임치위원장이 그 당시에 공고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임시로 선임된 임치위원들이나 위원장이 모든 걸 다 알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재단의 직원들의 고조화를 받아서 했겠죠. 그게 간사가 있고. 그러니까 모든 일일이 다 챙기라고 할 수는 없겠고 뭐 못 챙긴다 했다 한들 결정적인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임치위장 명의로 자기 검증 기술서를 제출해라 라고 공고를 내고 사인을 했고 그런데 그게 임치위원들 심사할 때는 제출되지 않았다 그럼 지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임치위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것까지 지적하는 것까지도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지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감사원에서 그 임치위원들한테 또 간사한테 물어봤어요. 왜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지적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그때 참 기억하지 못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깜빡했다는 얘기죠. 그 어떤 고의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간사도 자기도 거기까지 그렇게 했는지는 몰랐다. 자기가 판단을 잘못했거나 착오했다. 뭐 이렇게 돼서 사실은 알고 보면 고의성이라는 것은 누구한테도 없었고 단순 실수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사안이 공고문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고문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중징계감이다. 중징계가 내려진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대표 선임의 효과까지 다툴 만한 그렇게 이르기까지 한 사항이냐라고 볼 때는 고의성이 크게 있지는 않은 걸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중징계와 경고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권위 있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우리가 수용하고 그러나 지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되고 반성할 건 반성할 것이고 그렇게 고쳐나가야지 그 이상의 것을 자꾸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인 공세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더 이상 앞으로 어떤 대표를 선임하든 그렇게 좀 책임을 다하지 못했거나 철저하지 못한 점은 반성을 하고 또 절차하지 못했던 그에 따른 우리가 대가를 또 그 문책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지는 것이로되 책임도 짓게 했고 그리고 과정에서도 고의성이 없고 감사한 결과까지 우리가 나왔다면 그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 이상의 자꾸만 중요한 것을 더 그 요구하는 것 자체가 옳으냐라는 생각을 해요. 차라리 그게 부당하다면 감사원에 재청구를 하시든가 그렇게 해야지 시민단체 내지는 어떤 민간단체 와가지고 사퇴하라 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경우에 맞지 않다. 감사원의 것을 더 요구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인데 청문회 얘기까지 제가 할까요? 뭐 자꾸만 청문회 얘기 나오잖아요. 그 출연단체 기관장들 청문회 할 거냐 말 거냐가 지금 의회에 또 굉장한 관심사안이에요. 저는 어차피 우리 언론인 누군가는 질문하실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출자 출연 조례에 보면 임추위를 구성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자 출연 기관에 장을 선임할 적에는 임추위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추위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겁니다. 임의 규정이 아닙니다. 강행규정. 근데 임추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면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시장이 3명, 의회가 2명, 자체기관 2명에서 7명으로 그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조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그때 대표를 선임하기를 때만은 유독 갑자기 조례를 바꿔서 의회에서 3명, 시장이 2명, 기관에서 2명 이렇게 조례를 바꿨어요. 제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부당하다. 이제까지 모든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할 적에 임추위가 시장 3명, 의회 2명 기관으로 했는데 왜 문화재단 대표를 앞두고는 왜 의회가 3명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시장의 권한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축소하느냐.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소야대 전국에서 일방적으로 고결시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신부에서 리더십 얘기하는데 리더십 갖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임원추천위원회라서 앞으로도 임원추천회가 대법원에 저희들이 재선게 나오기 이전에는 어쨌든 의회가 3명, 의회가 시장이 2명, 각 기관에서 그 추천하는 7명의 임원추천위원회가 강행규정으로 심사를 해줍니다. 만약에 그 연구원이 통합돼서 통합된 원장을 뽑는다면 그 원장이 됐든 누가 됐든 그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임원추천회의를 강행규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의회에서 얘기하는 거죠. 임인추천위의 강행규정으로 의회가 3명을 아까 그 얘기대로 한 금호 임원추천위에서 심사를 거치고 그리고 또 의회에서 청문회를 하도록 하라 이 얘기입니다. 2개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럼 청문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조례에 의하면 시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시장에 제재합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몇 가지 이유를 들었지만 첫째로 내가 청문회를 못 받겠다라는 게 아니다. 근데 청문회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본질을 생각해보자. 국회에서 대통령이 장관 임명할 때 또는 헌법기관의 장을 청문회를 요구할 때는 대통령이 지명을 합니다. 대통령이 지명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추천심사위원회가 이런 절차를 거치는 법이 없어요. 그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시장이 지명하는 원장이라든가 출연기관의 장이라면 의회 청문회를 받겠다. 그리고 임명하겠다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러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한 구성원으로서 심사를 했고 추천이 됐으면 그럼 그 의사를 존중해줘야지. 그거를 또 의회에서 또 청문회하는 이중의 검증을 거치는 게 합리적인 것인가? 나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하자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명할 수 있으면 시장이 지명할 수 있으면 청문회를 반드시 받겠다. 그런데 임원 추천위에서 강행 규정을 하게 돼 있으면 그걸 고치면 그걸로 선임을 하는 게 합리적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일각에서는 아니 그럼 다른 자치단체가 뭐 3개인가 4개인가 17개 중에서 3개, 4개인가는 그렇게 2개를 다 하고 있다. 왜 세종시만은 안 하느냐라고 요구를 합니다. 다른 서너 개가 했다고 해서 세종시가 따라할 이유도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지만 다른데 그러면 10몇 개는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다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시도지사 17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어느 시도에서는 임원 추천에 의해서 출연기관의 장을 뽑는 걸로 끝나는데 어디는 청문회도 하고 있더라. 그것이 옳으냐라는 걸 가지고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논의가 부당하다. 세종시장 말이 맞다.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문회는 의회 그 견제라는 것이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다. 지명권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하고 임원 추천회가 됐으니 임원 추천의 심사를 존중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자치단체마다 조례로 하고 말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법을 바꾸자. 그래서 지금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그 법안을 행안부에 그 건의를 해서 행안부에 지금 그 법안이 국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임원 추천회의에서 하되 만약에 청문회를 한다면 임원 추천을 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명을 한다면 청문회고 임원 추천회의를 한다면 임원 추천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직 계류 중입니다. 아직 법안으로 성립은 안 됐지만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유독 조례를 바꿔서 2개를 다 받아야 된다는 걸로 역행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지금도 저는 마음이 열려 있어요.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법에서 개정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 세종시는 그렇다면 지명권에 대해서는 청문회, 임원 추천에서 결정하는 임원 추천 회의에서 선임한 걸 존중라는 식으로 조례를 바꿔주신다면 나는 얼마든지 따르겠다. 이것은 새삼스럽게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벌써 2년 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에 앞서서 조례를 먼저 개정해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방향으로 나간다면 제가 왜 반대하고 왜 그걸 꺼려하지? 저는 청문회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후보자한테 이중의 검증을 거치게 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임원 추천회의를 뭐하러 의회에서 3명을 하고 시장이 2명을 하고 하는 그런 추천회의를 왜 구성하며 그 임원 추천회의에서 구성한 그분들의 말하자면 신뢰성이나 공정성 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과도한 검증이 또 그런 출연 기관장을 우리가 모시고자 할 때 후보자들한테 심리적인 압박을 줘서 정말 좋은 분이 오려고 하겠느냐라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출연 기관이 뭐 그렇게 대단한 기관이라고 임원 추천회에서 뭐 면접시험 보고 서류 심사하고 다 한 뒤에는 또 의회 청문회에 나가야 돼. 그게 그렇게 엄청난 자리라서 나 그거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그리고 그렇게까지 할 때 우리가 정말 유명하고 훌륭한 분을 모실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제 마음속에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됐든 임원추천위원회가 됐든 선택해서 의회에서 요구한다면 저는 그게 따르겠습니다. 임원추천회에서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청문회를 하다 그러면 그럼 제가 지명하고 임원추천을 생략하고 청문회를 의회에서 하십시오. 임원추천회 대신해서 저는 그런 용의가 있고 이거는 뭐 새삼스럽게 얘기하는 게 제 일관된 저의 논리이고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 벌써 여러 번 드렸어요.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3가지가 요즘 유난히 그냥 세종시에서 시끄럽게 되는 사안이고 우리 시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불안도 하고 또 답답도 하고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 입장은 저는 모쪼록 의회하고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제3의 방법이 있으면 얼마든지 좋겠다. 연구도 좀 해보자. 그러나 연구원에 관한 문제는 우리만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대전하고 충남하고 다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간에 서로 간의 의사는 존중해 줄 겁니다. 대전에서 분리하겠다는데 우리는 못하겠다고 이게 무슨 뭐야. 이거는 3월 초 임시 의회에서 조속히 처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몇 가지 남았습니까?